자, 지금 보시는 게 언어와 매체 과목으로 나온 교과서 전부입니다. 5권밖에 안 돼요. 언어는 예전에 있던 문법이랑 똑같은 거고, 이 매체가 이전 교육과정에서 막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쫙 모아서 하나의 과목명으로 등장했다는 게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이 매체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용어는 복합 양식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재미있는 거는 이 교과서들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양식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고 복합 양식을 소개해서 그래요. 이 양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모든데 쉽게 말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의미 어떻게 전달해요? 제가 하듯이 지금 말로서 전달할 수도 있고 글로서 전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이나 지금과 같은 동영상, 음악이나 효과음 같은 소리, 또 촉각. 여러분 4D 영화관 가봤어요? 막 의자가 흔들리고 막 물도 확 뿌릴 때가 있고, 그런 것들도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표정이나 몸짓 혹은 물건들의 기하학적, 공간적 배치도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매체가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양식만을 사용한다면 단일 양식성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책을 봤는데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글만 쫙 나와. 이거는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딱 글밖에 없는 단일 양식이에요. 물론 이렇게 완전히 단일 양식으로만 이루어진 걸 찾긴 좀 어려워요. 요즘 책만 해도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만들죠. 또 사진첩이라고 해도 짤막짤막한 글을 덧붙이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이 그렸던 시화,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 짧은 시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는, 그림과 글을 복합해서 제시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의 매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그 양식을 복합적으로 결합 혹은 교과서에 따라서 통합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 양식을 결합 통합하는 것을 복합 양식성이라 그래요. 요즘 세상에 복합 양식의 꽃은 게임이랑 블로그가 아닐까 싶어요. 게임은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말로 대화하면서 싸우죠. 음성 언어가 쓰이고 또 채팅을 하기도 하잖아요. 문자 언어가 쓰여요. 그리고 캐릭터랑 배경 이런 것들은 다 시각적 이미지가 되고요. 또 이렇게 막 적을 때릴 때 막 소리가 쾅쾅 나고 와 이런 것들은 효과음이잖아요. 또 소리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합니다. 게임도 일종의 매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복합 양식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검색 시 상위 노출을 원한다면 복합 양식성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언어논리.kr이 네이버 이달의 블로그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옛날에 파워블로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합 양식성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은 기계일 뿐인데 이 글의 내용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 알고리즘이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합 양식성을 따지는 거예요. 글로만 되어 있는 포스팅보다는 글과 사진이 교차해서 나오는 글이 복합 양식성이 있죠. 검색 엔진은 이런 글을 조금 더 가치를 높게 봐요. 왜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글의 정성이 더 들어가게 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래서 어떤 게 성행했냐면 글 몇 줄마다 글이랑 아무 관계없는 이미지가 막 들어가 있었어요. 바다 사진, 나무 사진, 강 사진 이런 것들이 글마다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 검색 잘 되게 하려고 복합 양식성을 인위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물론 요즘은 알고리즘이 조금 더 상세화돼서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리고 요즘은 동영상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글에 단순하게 글과 사진만 있는 것보다는 동영상까지 안에 탁 들어가면은 복합 양식성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다른 게 다 같다면 영상이 있는 거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해서 상단에 검색 노출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운영할 때 이런 복합 양식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는 고등학생분들께, 이 매체, 미디어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자 무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평판, 수익, 전문성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낸다면은 이 오가닉 미디어라는 윤지영 박사님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하여 블로그,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주 엄청난 영감을 준 책이에요. 이 책 내용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기도 해요. 오가닉 미디어로 검색하시면 이 홈페이지가 뜰 텐데, 여기 가시면 웹북으로 전부 무료로 공개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시대에 미디어가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PSAT 교재, 리트 교재를 다 제 언어논리.kr 블로그에 싹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또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